저는 2008년 레다스 응용 치료 시스템과 함께 장기 검진 시스템을 첫 도입하여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사실상 환자를 더 오래, 더 많이 봐야 하는 실정이라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한 번도 장기 검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6년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유럽 임상진료지침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범위의 치료법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하지정맥류는 완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말이지만 이번엔 더 단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치료 후에도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장기적인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 유럽 임상진료지침과 2021년 대한정맥학회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럽 임상진료지침에서는 리커런트 바리코스 베인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재발성 하지정맥류를 다루고 있는데요. 리커런트 바리코스 베인의 가장 서두에 나오는 내용을 직역해서 말씀드리자면 재발성 하지정맥류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반적이고 비용이 드는 문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재발은 특수한 것이 아닌 common problem, 즉 일반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임상적으로 명백한 재발성 하지정맥류를 조사하기 위해 선호되는 진단 접근법은 이중 초음파 검사라고 합니다. 이중 초음파 검사란 초음파 화면상의 혈관의 직경과 크기를 파악하는 것과 혈류 그래프를 통해 혈류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혈관 초음파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치료 후에도 재발 유무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치료 후에도 이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유는 아래의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기 추적 기간인 시술 후 첫 1년 동안 재발성 역류는 종종 무증상으로 나타나며 3년에서 5년이 지난 후에야 임상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며, 이는 표재성 정맥부전에 대한 치료의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롱텀 팔로우,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셨다시피 치료 후 재발성 역류를 관찰하고 치료 후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롱텀 팔로우, 즉 장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한정맥학회 임상진료지침에서도 잘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정맥류 수술 후 정맥의 제거 상태, 폐쇄 유무, 재개통 및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유럽 임상진료지침과 비슷한 맥락으로 치료 후 추적 관찰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수술 1년 이후 추적 검사에서 치료 정맥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도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안정적인 장기 결과 확인을 위해 그 이상 추적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제가 레다스 응용 치료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인 장기 검진, 즉 롱텀 팔로우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는 치료 후 단기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치료한 혈관의 상태를 완벽히 확인한 후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안정적인 삶의 질 유지를 위해 1, 2년에 한 번 정도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장기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 레다스 응용 치료 시스템과 함께 장기 검진 시스템을 첫 도입하여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사실상 환자를 더 오래, 더 많이 봐야 하는 실정이라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한 번도 장기 검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켜왔던 저의 진료 철학이 2022년 유럽 임상진료지침의 의견과 다르지 않아 작은 위안과 함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러한 임상지침에 따른 치료 후 장기검진 시스템이 갖춰진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 후에도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